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유아기 결정되는 두뇌 발달 이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인간 두뇌 구조 중에 인간의 뇌 대뇌피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뇌는 우리가 이제 대뇌피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대뇌피질은 뇌의 가장 이 부피가 큰 부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뇌의 한 80%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앞에 이제 제가 그 손해 얘기하면서 한 11% 차지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대뇌피질이 한 80%를 차지하니까 나머지 9%가 이제 대뇌 변연계에 있는 거죠. 자, 뇌의 가장 바깥쪽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니까 피질이에요. 대뇌 심피질, 네어 콜텍스라고도 이제 하는데요. 이 대뇌피질은 자, 언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thinking, 이 사고하는 거, 또 판단하는 거, 또 추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지혜. 이게 뭐냐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고등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바로 대뇌피질인데,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에게만 월등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 맥클린이 인간의 뇌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동물들도 대뇌피질이 있긴 해요. 그런데 쥐 같은 경우는 한 4%밖에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대뇌피질을 그 저 뒤에 이렇게 자 깔아놓은 이거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제 울퉁불퉁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넓게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껍죠. 근데 대뇌피질이 주름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오렌지 껍질 두께가 한 4mm에서 5mm 정도 된대요. 귤 껍질은 훨씬 얇죠. 그런데 오렌지는 약간 두툼하죠. 그 껍질 정도의 두께가 되는데, 자, 이 피질의 넓이를 쭉 펼치면 신문지, 우리 큰 신문지 있죠. 그 정도의 크기가 되고요. 또 피질의 신경세포는 거의 100만 마일에 이르는 신경섬유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두께는 4, 5mm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다 펼치면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이 꾸글꾸글한 이제 뇌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 이렇게 펼치면 신문지 정도 이제 크기가 되는데, 거기에 거의 100만 마일의 신경섬유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는 전두엽,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사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엽의 주름이 절대 동시에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해요. 동시에 성숙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엽이 발달할 시기에 적절한 무엇을 줘야 된다? 예,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을 주지 않으면 사엽은 절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인간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주지 않으면 이 대뇌피질이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두뇌의 사엽인데, 여러분 이 동작 피질하고 있는 게 옆에 보니까 두정엽이 돼 있죠. 두정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정수리를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이 아주 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요. 이제 여기가 두정엽이면 그 옆에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은 이제 이마 여기서 여기 사이인데, 전전두 피질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앞에 있는 전전두 피질이고, 그다음 이제 척두엽이 바로 여기 귀, 양귀 쪽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척두엽이고, 후두엽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뒤죠. 이 뒤에 이제 뒤통수 부분인데, 이렇게 사람은 정확하게 사엽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대뇌피질이 사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전두엽은 어떤 일을 할까요? 궁금하시죠? 전두엽은 영아기 후반부터 청년기까지, 결국은 성인기까지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그 뭐 물론 이제 영아기 후반에서 뭐 거의 이제 영유아기에 많이 발달되지만, 우리가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를 사용하는 건 전두엽에 관련되기 때문에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청년기, 성인기까지 계속 이제 성장을 하는데, 3세부터 급격하게 발달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말을 만 3세가 되면 제법 잘하잖아요. 그러면서 급격히 발달을 하는데, 언어, 사고, 판단, 추리, 예측, 정보 처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 지혜, 이런 인간의 고등 기능, 동물이 절대 할 수 없는
여러분 동물이 추리하는 거 봤어요? 동물이 판단을 해요? 동물이 무슨 계획을 세워요? 아니죠. 동물이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차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전두엽이고 인간의 의지, 예, 의식 이런 걸 담당해요. 아, 나 오늘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의지잖아요. 이 의지를 담당하는 것이 전두엽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뭔가 생각을 하면 행동을 하잖아요. 아, 나 해야지. 아,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할 거야. 이런 것은 의지죠. 예, will이죠. 영어로 하면 I will do 뭐뭐 이렇게 하고 딱 하면 이건 전부 다 전두엽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어 관장을 하는 이 피질이 영아기 후반부터 학령 전기까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학령 전기는 유치원 만 5세 유치원 시기까지잖아요. 초등학교 가기 이전에 급속히 발달하지만 그 후에도 약간 시간 발달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냐면 영유아기라는 거죠. 자, 우리 그럼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면 될까요?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언어 지능을 좋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논리 수학 좋게 하는 프로그램, 또 자기 이해 지능을 그 증진시키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준다든지 동시 듣기를 한다든지 낱말 또 문장으로 말하는 것, 또 글쓰기, 사고력 증진하는 그런 활동, 또 수수께끼 활동, 프레시 카드 이렇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야기 나누기, 토론하는 거. 그런 이제 보니까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 전체가 우리 프로젝트 할 때 의사소통에 해당되는 활동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두엽은 전두엽 앞에 있는 거라 그랬죠. 여기는 우리 기도하기, 명상하기, 또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 산책하고 이 명상했을 때 이 전두엽이 굉장하게 발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흥미 영역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제 언어 영역이죠. 그럼 누리과정 통합교육에서는 이제 의사소통이죠. 그 내용 범주에서는 지금 새로 바뀐 누리과정에서 듣기와 말하기,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예, 책과 이야기 즐기기 이 세 가지 내용 범주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정엽이에요. 여러분 이제 두정엽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정엽이 너무나도 넓어가지고 뭐 이 그 전두엽보다는 막 거의 이제 배나 넓다고 보시면 되죠. 이 두정엽은 출생 후부터 영유아기 때 계속 발달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고차적인 감각 처리를 하는 거예요. 감각 처리. 자,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이 두정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언어를 이제 관장하는 것은 물론 전두엽인데 이 두정엽하고 전두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 그 언어를 관장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베르니케 영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베르니케 영역은 사람은 말을 하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하는 거죠. 언어 이해하는 거. 그 아인슈타인이 두정엽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한 15%더 많이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이 말을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남의 말은 이해를 잘한 거예요. 베르니케 영역이 정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두정엽은 촉각, 어떤 촉감에 관한 거, 온도, 피부 통각, 사지 위치 정보를 받습니다. 이제 촉각은 우리가 뭐 거칠다, 부드럽다 이렇게 아는 게 촉각이죠. 그런데 온도는 뜨겁다, 차갑다, 뭐 시원하다 이걸 아는 거잖아요. 이 두정엽이 고장이 나면 뜨거운 걸 아무리 갖다 대도 뜨겁다고 그러지도 않고요. 또 피부 통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픔을 모르는 거죠. 그 뇌 환자들은 굉장히 이제 아픔을 많이 느끼는데 두정엽이 손상된 뇌 환자들은 그렇게 아파도 아픈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축복인데 사람이 아픔을 모르면요. 이 감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정엽이 촉각에 관한 거, 온도에 관한 거, 피부 통각에 관한 거, 몇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애들은요, 이 두정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지 위치 정보를 받는 것은 이제 사지, 내가 팔하고 다리가 우리 사지잖아요.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방에서 이거 들으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들으세요?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 사람은 두정엽이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집을 못 찾아오는 노인들은 백발백중이 두정엽이 손상이 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정엽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좋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정엽은 신체 움직임 또 입체 공간을 인식하는 거 전부 다 두정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간 지각에 관한 것은 다 두정엽이 발달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냉장고 정리 잘 하세요? 냉장고 정리 잘 못하는 사람은요 이 두정엽이 좀 문제가 있어요. 냉장고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차곡차곡 잘 넣거든요. 공간 지각력도 관련돼 있지만 두정엽도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냐면 공간 지능을 좋게 하는 거, 도용 관한 거 이런 활동, 또 신체 운동 지능, 이 감각으로 움직이면서 오감각적인 이 자극을 주는 그런 신체 활동 이걸 하면 좋은데, 자 우리 유아교육 기관에서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림 그리기. 자 두정엽의 한쪽은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술 그 영역을 좋게 하면 크게 해주고 좋게 하면 두정엽이 발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감상할 때 보세요. 그림은요 전부 다 원근법이 있거나 아니면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감상을 하면 두정엽이 좋아지고 퍼즐, 정목, 블록놀이 보세요. 전부 다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놀이, 우리 전통놀이도 땅 따먹기 이런 거 다 공간이죠. 제기차기 마찬가지고 연날리기 전부 다 뭐 윷놀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조작활동, 또 바깥놀이, 또 이동운동, 비동운동, 조작운동. 자 놀잇감을 갖고 노는데도 이게 정해진 놀잇감은 딱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이게 뭐 인형 옷 입히기 뭐 이런 거 남자 인형 여자 거 뭐 이런 거는 좋은 놀잇감이 아니에요. 이 두정엽을 좋게 하려 그러면 비구조적인 자연물을 통한 놀잇감을 줘서 자연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공간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놀이를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비구조적인 놀잇감을 줬을 때 훨씬 더 두정엽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차원의 공간, 입체 활동, 또 조형 활동. 조형 활동이 바로 이제 미술, 그림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적고 이런 거죠. 극화놀이. 거의 다 공간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신체 운동에 관한 것이고 하나는 조형 영역에 관한 것을 하면 이 두정엽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전두엽이 많이 발달을 안 해도 치매 걸릴 수 있지만 이 두정엽은요 정말 집을 못 찾아오는 거예요. 전두엽이 이상이 있으면 말을 좀 잘 못하고 언어에 가니까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문제인데 두정엽이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치매 걸렸을 때 바깥에서 그냥 아무데나 우리 집이라고 들어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이게 유아기 때 이게 다 정해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보셨어요? 유아기 때 놀이를 통해서 두정엽을 좋게 한다는 거. 부모님들이 보면 그래서 유아교육 기관 아무데나 못 보낼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달고 나면 정말 그 아이들 두뇌 발달을 제 시기에 적기에 이렇게 발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는 대로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두정엽 프로그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놀잇감도 필요하고 선생님이 이것을 제대로 수업을 할 때 이제 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흥미 영역은 조형, 조작, 블록, 정목, 바깥놀이, 극화놀이 영역이 다 해당되고요. 자, 누리 교육 과정에 이제 통합 교육을 보면 신체 운동증 건강에 신체 활동 즐기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또 예술 경험에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죠. 미술에 관련된 거예요. 두정엽은 음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창의적으로 표현하기가 음악도 들어있고 미술도 들어있고 극놀이도 들어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저 그 중에서 극놀이하고 이제 바로 미술 활동으로 하는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두정엽을 좋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렸을 때 두정엽 발달을 제대로 안 하면
여러분 나중에 컸을 때 선생님이 원망을 들어요. 아, 내가 치매 걸린 게 유치원 때 우리 선생님이 이 두정엽을 좋게 안 해줘서 그렇다 이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우리 전 프로그램 해야 되겠죠. 자, 아인슈타인의 그 뇌 사진을 보니까 저 이제 까만 거 중앙에 이렇게 그 라인이 돼 있죠. 이게 두정엽인데 아인슈타인은 다른 사람보다 이 두정엽이 15%더 넓었대요. 그래서 이 두정엽에서 이제 수학적인 추리, 공간에 관한 거 이걸 다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추리력이 좋아서 상대성 원리를 이제 이렇게 다 그 이론을 개발한 게 이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두정엽이 이제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넓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후두엽은요, 출생 후 이제 1년까지 계속 이제 발달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후두엽은요, 막 크게 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시각 자극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이 후두엽의 이게 맨 뒤통수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계속 따라 붙이면 전두엽이 이상합니까? 후두엽이 이상합니까? 우리가 누가 계속 따라오면 왜 뒷꼭지가 서늘하잖아요. 전두엽이 서늘한 게 아니고 뒷꼭지가 서늘하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선생님들이 이러죠.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떠들면 선생님들이 다 이제 알잖아요. 이렇게 피아노에 이렇게 보면 그 누가 떠드는지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보이죠. 그래서 누가 떠든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은 뒤에도 눈이 있단다, 뒤통수에도 눈이 있단다. 그런데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후두엽에 이제 이 시각센터가 우리 시각센터가 이제 이 뒤통수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따라오면 뒤통수가 막 서늘한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각 자극을 다 처리하는 것이 이제 후두엽인데 우리 미술 작품이라든지 무용을 본다든지 어떤 감상 이미지를 훈련하면 활성화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그 다중지능 그 이런 제가 얘기하면서 가드너가 그랬죠.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도 훈련하면 한 9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감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훈련하면 활성화되는 게 이제 후두엽인데 그럼 이제 후두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공간 지능을 증진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명화를 보여준다든지 또 명화 감상을 한다든지 무용 감상 또 사진 감상 가장 좋은 것은 자연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물 사진도 좋지만 직접 자연물을 보면 후두엽이요 모든 것을 다 시각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후두엽은요 많이 여행을 가고 견학 가고 소풍 가고 바깥놀이 많이 하고 자연하고 많이 접한 사람이 후두엽이 발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참 돈이 많이 들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여행 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좋으신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자녀를 더 잘 키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자녀를 잘 키운다기보다는 두뇌가 발달될 수 있도록 그만큼 아이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프로젝트 수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하면 후두엽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프로젝트 수업할 때 어디 가세요? 현장 견학이라는 걸 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흥미 영역에서 조형 영역이 후두엽을 좋게 해주지만 실제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누리교육과정 통합교육으로 봤을 때 예술 경험에서 예술 감상학이고 실제로 현장에 견학을 가면서 많은 실물을 보여주는 거 이것만큼 후두엽을 좋게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측두엽입니다. 여러분 측두엽은 양쪽 귀 가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출생 후 1년까지 계속 발달하고 그 후에도 이제 발달되지만 영유아기에 거의 다 뭐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언어 적응 능력과 청각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그 두정엽하고 전두엽에 연결된 것이 브로커 영역에서 베르니케 영역이라 그래서
말을 이해하는 걸 얘기했잖아. 여기는 브로커 영역이 이제 연결이 돼 있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척두협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언어지능하고 음악지능 이게 두 가지가 다 이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 하면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려줘요. 동요, 무드 음악, 그 경쾌한 음악, 행진곡, 전통 음악, 그리고 다양한 소리, 자연의 소리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들려주고 리듬을 또 자연물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또 마라카스를 자연물로 많이 만들어서 이 소리를 들려주고 이런 활동을 하면 척두엽이 발달이 되는데 우리 흥미 영역에서는 음률 영역하고 연관이 되고요. 또 누리과정 통합 교육으로는 예술 경험에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음악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음악 활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척두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많은 음악가들이 척두엽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악기를 다룬다든지 이런 거를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든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지능이 있지만 이 청각에 관한 거 이것은 훨씬 더 타고나는 것이 이제 신체 운동 지능하고 신체 뭐 그래서 선수가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길러진 지능보다 타고난 지능이 훨씬 더 이게 유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음악을 잘하면 자녀들도 잘하게 돼. 부모님이 악기 다루면 이렇게 하고 베토벤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모차르트도 그렇고 제가 동유럽 가서 이제 모차르트 집도 가보고 이제 이 모차르트가 이제 했던 걸 이렇게 쭉 봤는데 이 모차르트는요 아버지가 음악에 굉장히 저희가 깊으셨어요. 이제 궁중에서도 그런 음악 활동 하시고 그래서 모차르트한테 이렇게 갔죠. 베토벤도 이제 그랬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훌륭한 음악가는 거의 다 부모님이 이제 그 유전적으로 이렇게 DNA가 타고난 것이 이제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척두엽은 이렇게 듣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음악 듣고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주면 그래도 한 90%까지는 발달할 수 있다. 영유아기 이렇게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원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명상 활동, 음악을 많이 들려주고 이제 이런 활동을 이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사회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두뇌예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대뇌피질은 그래서 맨 앞에 이제 우리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뭐였죠? 전두엽 했고요. 그다음 두정엽 했고 척두엽, 후두엽 네 가지 했잖아요. 사엽만 있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80%가 이게 사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엽에 이제 각각의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는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우리 거의 인구 절벽 시대에 사는데 한 아이가 우리나라의 재산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기르는 그 한 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있는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말 적기에 이 적합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발달되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시고 제가 그 가드너 다중지능 이런 하면서 9번째 그 지능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내용도 같이 연결해서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뭐를 해드리려 그랬냐면은 가드너 다중지능을 쭉 이 8개를 다 이렇게 풀면서 이제 그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이 해야 되는 것들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아는 것은 내가 프로그램을 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이론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론을 모르고 그냥 계속 프로그램만 줘봤어요. 그러면 야 이거 지금 내가 맞게 하는 거야. 정말 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이 딱 바탕이 되면 어떤 뼈대가 탁 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 정확한 뼈대 위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가르친 아이들은 정말 그 두뇌 발달이 적기에 잘 될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거의 뭐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시고 그 아이들 발달을 난 올 1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시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원해서 하는 것과 또 이 가정이 연계가 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원장님도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시면 정말 보다 그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육성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이 바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